엄마는 그냥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래, 어머니 치매 환자야.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당신이 바람피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야. 나왔어. 응, 고생했어.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어. 25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서로를 향한 깊고 끈끈한 정이었죠. 다른 부부들도 이 나이가 되면 다들 그렇게 산다죠. 저희도 연우 부부와 다름없는 특별할 것 없지만 평범한 25년 차 부부입니다. 시댁에서 저는 지금까지 효녀 며느리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큰댁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는 것도 어쩌면 시집온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아, 어떡하냐, 연주야.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껏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오신 시어머니였는데 치매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는 뭐래? 증세가 많이 심하시대? 아니, 아직은 심한 정도는 아닌데 진행이 빠르다고 하네. 아, 큰일이다. 어떻게 해? 이제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 언젠가는 모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나 빨리 더군다나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25년 동안 저희 부부의 보금자리였던 이 공간에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침 챙겨서 모시고 올게. 작은 방 정리 좀 해놓고 있어.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듯 제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도울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오신 후부터 우리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주말에도 낚시를 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시고 온 치매 시어머니 수발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안 먹어. 저리 가. 인연이 여기에 독 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까 먹었어. 잔소리 좀 그만해. 처음엔 그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저를 때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후 매일 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귤을 바닥에 내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변이 묻은 기저귀가 놓여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치울게요.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유진이는 어딨어? 유진이 데려와. 어머니, 저 연주예요. 어머니, 며느리요. 네가 연주야? 그럼 우리 유진이는 어딨어? 어머니, 유진이가 누군데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며느리지. 시어머니의 헛소리에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진이라니. 대체 유진이가 누구길래.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오늘따라 더 심해지신 것 같아. 나보고 유진이래? 남편은 제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치매 환자야. 요즘 헛소리 많이 하잖아. 신경 쓰지 마.
자꾸 유진이. 숨겨둔 며느리가 있나? 농담 삼아 던진 말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엄마 치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헛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유진아, 며느리 올 시간 됐는데 왜 안 가고 있어? 유진아, 결혼식 날짜는 잡았어?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휴, 치매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죠. 저희 엄마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셔서 저희 시어머니도 그래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지 자꾸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시네요. 제 말에 그분은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죽은 남동생 이름을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을 만나니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백날 수발 들면 뭐해요. 정작 엄마 마음속에는 남동생 뿐인데 평생을 그리워하셨거든요. 치매에 걸려도 그렇게 소중한 이름은 기억하나 봐요. 그분의 말을 들은 후 제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유진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헛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니, 헛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연주야, 우리 메리골드 가서 커피 마실까? 어머니,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응, 진영이랑 셋이 자주 갔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메리골드 카페. 제가 남편 진영 씨와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어머니는 그곳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또 다른 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어머님 아버님은 별 말씀 없으셔? 진영이랑 빨리씩 올려야지. 결혼식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어쩌면 헛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유진이라는 이름. 기록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한 오해로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은 밤 귀가했고 주말마다 낚시를 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홀로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불안과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연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유진이가 집에 못 오잖아. 어머님, 자꾸 왜 그러세요? 뭐야?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진영이가 결혼을 못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유진이라는 사람이랑 당신이랑 결혼할 사이라고 말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카페 이름도 정확히 알고 혹시 당신 아는 사람 중에 유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는 그냥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역정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생각에 잠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낚시를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사진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시어머니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마지막 장에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석 달 전 날짜가 찍힌 영수증과 즉석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꽃갈 모자를 쓴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10월 25일, 어머님의 생일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님 생신이면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곤 했는데 그날은 한사코 사양하시며 그냥 넘어갔던 날이었기에 저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환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랑에 빠진 남자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유진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헛소리가 사실이었다니.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야, 배고프다. 밥 줘.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뭐예요? 이 여자가 유진이 맞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 유진이다. 근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럼 어머니는 진영 씨가 바람 피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진이 이쁘죠? 우리 진영이는 이쁜 유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유진이가 가방도 사줬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옷장을 찾아보니 못 보던 값비싼 명품 가방도 있더군요. 시어머니까지 남편의 바람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한 헛소리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진과 영수증을 손에 쥔 채로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는 또 왜 저래? 치매 걸려서 거동도 불편한 사람을 혼자 납두고 어딜 대체 싸돌아다니는 거야? 너 그동안 우리 엄마 이렇게 모신 거냐? 당장 들어와.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미쳤냐? 지금이 몇 시야? 엄마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미친 건 너겠지? 제 손에 들린 사진과 영수증을 남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너한테 있어?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랬어?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압세해서 나랑 이혼을 하려고 했어? 25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횡설수설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노인네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한 거야. 사진은 그냥 우연히 같이 밥 먹다가 찍힌 거야. 그 여자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정말이야.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이랑 나 빼놓고 어머니 생신 파티를 해?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이 여자가 어머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유진이 맞잖아. 어머니 말이 다 맞았어. 제 말에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 잠들어 계시던 시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그 고함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 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여자에게 미쳐서 아픈 엄마의 상태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노인네는 치매 환자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 너나 못 믿어? 그래, 어머니 치매 환자야. 정말 불쌍하지.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당신이 바람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야.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바람 피운 사실을 까발린 거라고. 저는 남편에게 소리치고 울면서 한참을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치매를 핑계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는 시끄러운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병원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제의 일은 잊은 듯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는 집안에서 저는 홀로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했지만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쏟았던 마음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만 마지막으로 이분을 돌봐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유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좀 세워주세요. 어머님 내리세요. 아줌마, 병원에 다 왔어요? 네네, 다 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그 여자 역시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두 사람의 팔은 어색하게 스르르 풀렸습니다. 변명할 생각 마. 당신, 결국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여자는 남편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시어머니의 말에 그 여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언니라니요? 왜 그래요? 언니, 나 커피 사줘. 그 여자는 매우 당황한 듯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진영 씨 어머니 치매에 걸리셨어요. 유진 씨 맞으시죠? 어머님이 기억이 오락가락하셔도 유진 씨는 애타게 찾으시더라고요. 밤낮으로.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영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였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그냥 아프신 거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니 모시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랑 이혼하고 둘이 결혼하려고 했다면서요? 어차피 두 사람,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끈끈한 사이인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유진 씨가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 저도 제 삶을 좀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손을 그녀의 손에 얹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빨리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지 못해? 응, 그렇게는 못하지.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니까. 당신과 이 여자, 그리고 어머니, 세 사람의 일은 이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언니, 저 아줌마 무서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와 어머니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유진 씨. 어머님이 제때 기저귀를 갈아드리지 않으면 혼자서 벗어 던지세요. 시간 맞춰서 잘 확인하시고 갈아주세요. 이 남자는 그런 거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유진 씨가 혼자서 다 해야 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등 뒤로 웃으면서 뛰어가는 시어머니의 발소리와 함께 엄마 하고 외치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 그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집을 나와 남편과의 이혼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고 분했지만 더 이상은 남편과 함께할 수 없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남편은 순순히 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 모셨던 어머님의 건강은 이따금 제 마음 한편에 걸렸습니다. 저를 배신한 가족의 일부였지만 그동안 제가 손수 챙겨드렸던 시간이 있었기에 혹시라도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아주 가끔은 걱정되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가셨어.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너를 많이 찾으시는데 한 번만 찾아뵐 수는 없을까? 남편은 평생 어머님을 돌본 적이 없었기에 저 없이 혼자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유진이가 아닌 나를 찾으셔. 이제 남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어머니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 저는 남편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동네에서 남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이 동네는 그의 집이나 직장과는 거리가 꽤 있었는데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아, 철호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아휴, 그럼요. 재수 씨는 잘 지내시죠? 네. 저야 잘 지내고 있죠.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혹시 진영이 소식 들은 거 있어요? 진영 씨요? 글쎄요. 어머님 요양원에 모셨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휴, 그 자식. 사업도 부도나고 살던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잠적했다던데. 큰일이네요. 저도 1,500만 원 빌려줬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그가 왜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진영이 결혼한다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더라고요. 그쪽도 가정 정리하고 진영이랑 잘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진영이네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여자가 도망갔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진영이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는 바람에 그 여자 남편한테 다 들켰다나 뭐라나 완전히 매장당하고 소송까지 걸렸다던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빨리 그 자식을 찾아야 돈을 받든 뭐라든 할 텐데.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딱 하긴 해요. 착한 재수 씨 배신하더니 벌 받나 보네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씁쓸해졌습니다.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남편과 시어머니. 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2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던 정 때문에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마지막 이성으로 전화를 건 듯 했습니다. 연주야, 미안하다. 아가, 다 내 잘못이야. 듬성듬성 끊어지는 말들 속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다 알지.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애미가 못난 죄로, 아들을 잘못 키운 죄로 네가 평생 고생하고 상처를 받았구나. 미안하다. 아가, 내 못난 욕심 때문에 나 같은 걸 용서하지 말아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전화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싸늘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외곽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죠. 시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처지였다는 남편 친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더 이상 기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요양원을 나가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적한 지 오래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장례를 치러야 할 상주가 없으니
시어머니의 시신은 장례식장 냉동고에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을 배웅할 사람 하나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자체를 찾아가 장례 주관자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했지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님을 돌봐왔다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어렵게 장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홀로 빈소를 지키며 조문을 받는 동안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기다렸을 어머님의 마음, 그리고 홀로 떠나야 했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어머님과의 지난 인연을 저 혼자서라도 끝맺음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잃어버린 도리를 제가 대신 지키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장례를 치른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한밤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편이 퉁퉁 부은 눈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야, 미안하다. 남편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리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어. 나 같은 놈 대신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진정한 반성과 함께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그를 대신해 어머님께 쏟았던 헌신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너한테 못할 짓이라는 건 알지만 정말 꼭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정말 미안하다. 그의 후회 가득한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나는 내 도리를 했을 뿐이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당신 마음은 알겠으니까 이제 돌아가. 저는 차갑게 말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남편의 흐느낌이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들려오던 그의 통곡 소리는 이윽고 잦아들었고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의 25년의 세월이 담긴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극이 아닌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진심을 배신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인간의 도리를 지켰고 그것이 바로 제가 잃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상실은 저의 몫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그들의 배신 속에서도 저의 존엄을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저의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겠지만 저에게는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시어머니 미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 아들 진영과 유진을 우연히 만났던 그날 밤. 연주가 나간 집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옥은 자기 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었죠. 그녀의 옆에는 아들 진영이, 그리고 그 옆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옥은 그들이 자신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차피 노인네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거의 손도 안 대셨고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어. 미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들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진영의 말에 한술 더 떴습니다. 난 몰라 진짜. 나한테 어머니 뒤치다꺼리 시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너는 언제 이혼할 건데? 나는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나도 트집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 새끼가 다 맞춰주네. 짜증나게. 이제 진짜 정 떨어져서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유진의 말에 진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 응, 알겠어.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근데 어머니 듣고 계신 건 아니겠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셨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럼 신경 쓸 일은 없겠네. 미옥은 그들의 대화를 끝까지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충격적인 대화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치매 증상이 없었던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저토록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아들보다 더 자식처럼 자신을 챙겨주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미안함과 후회로 온몸이 괴로웠습니다. 내 아들의 더러운 본색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한 것만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유진의 잔인한 대화를 들은 후 미옥은 더 이상 무기력한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흐려져가는 정신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망가져가는 아들을 막기 위해 또 며느리 연주에게 조금이나마 죗값을 덜기 위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쳐가는 기억의 조각들을 겨우 긁어모아 아들과 유진의 대화 내용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며칠 후부터 미옥은 유진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언제 와? 언니야, 나 배고파. 줘.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는 유진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유진은 짜증을 내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지 않자 미옥은 결심한 듯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소만 듣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머리가 맑은 그날, 그녀는 낯선 동네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유진의 남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미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의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어요. 박유진 씨요. 우리 아들이랑 오래 사귀었는데 여기 사진도 있어요. 그 순간 유진의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뒤늦게 달려나온 유진의 얼굴에서도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미옥의 한마디는 유진이 감춰왔던 모든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유진의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낸 후 또다시 흐려져가는 정신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며느리 연주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미옥은 흐려져가는 정신을 부여잡고 힘겹게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밤의 도로 위 자동차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순간 미옥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 조용히 도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한 번의 굉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영주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이 모든 죄는 애미가 안고 갈 테니 부디 너는 행복해야 한다. 너를 힘들게 했던 우리 진영이도 못난 나도 이제 모두 잊고 너의 삶을 살아줘. 내가 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구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부디 행복해라. 착한 우리 아가. 잠깐, 그냥 가시는 건 아니시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유쾌상쾌통쾌한 다음 이야기를 얼른 가져올 수 있거든요. 구독해 주신다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행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 많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